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장 카페 강철산 모든 회원님들이 68회 시험이 끝나서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업에 지금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푹 쉬시도록 하시고요. 저희 개강 일자가 이제 10월 5일자로 이제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기기능장 횡력사 49번째일 겁니다. 오늘은 그 작업량과 그 연장 시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장 시간 지금 없죠? 지금요? 연장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였어. 참, 과거에는요, 연장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그 6시간 시험이었습니다. 6시간 시험에다가 연상 시간 30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30분을 줬는데 10분마다 마이너스 5점씩 감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몇 점이에요? 총 마이너스 15점까지 감점을 시킵니다. 이거는 100점 만점일 때 에서 이 연장 시간을 쓸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최근에 하신 분들은 연장 시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연장 시간이 없게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연장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능사든 기능장이든 전부 다 이 기능 작업형 시험은 연장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연장 시간이 주어졌다가 기능사부터 없어지고 기능장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없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7월 30일자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60여 포항폴텍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 피고인 거기에 이제 기소가 된 피고인 1, 2, 3, 4 이렇게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피고인 1이 이 사람이 바로 산업일괄공단 직원입니다. 공단 직원이고 당시에는 이제 총괄 팀장인가 뭐 그걸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았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제 필답형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필답형이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졌죠. 시험이 어려워지고 좀 합격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필답형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발목을 잡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장 시간이 폐지됐습니다. 시간 30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분. 이거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시간은 폐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시험을 더 못 보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시거스 공사적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배관이 한 2개 정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업한 상부 있지 않습니까? 이 상부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5개씩 나왔어요. 5개씩. 원래 이게 이렇게 5개씩 나가는 게 아니라 4개 정도면 딱 맞는데 너무 그러니까 PLC 시험 1시간 빼고요. 4시간이 뭡니까? 시퀀스 공사 작업이면 4개 정도 나가는 게 맞다고요. 기능사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죠? 기능사 작업량을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많으니까 제어판이 크니까 그러면 4시간 정도 작업량이라면은 위아래로 이게 4개만 나가주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도 68에는 요거 하나가 없어지고 요거 5개가 나왔죠. 근데 요거 하나도 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작업량이 너무 많아졌고 난이도도 올라갔습니다. PLC 같은 경우 난이도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합격률하고 막 떨어지고 합격자 수도 막 급강을 하는 겁니다. 67회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몇 프로 했어요? 1.68%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원인은 얘 때문에 그랬죠? 이 필답형 때문에. 필답형이 가장 큰 영향을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작업량하고, 세 번째는 난이도예요. 1번, 2번, 3번 순이었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요번에 필답형을 약간 난이도를 낮췄어요. 낮췄고 관련도에서 좀 냈고 기사산업계에서 내다 보니까 요번에는 68에는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조금 올라갔을 뿐이야. 근데 아직도 멀었어. 이 합격률을 15%에서 18%에다가 맞춘다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겠죠. 적정 합격률이라는 건 15%에서 18% 정도, 이게 적정 합격률이라고 보면은 아직도 이 필답형이라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량도 너무 많다. 난이도도 높다. 그런데 PLC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프로그램을 해야 되네. PLC 시간을, PLC 우리가 실제 작업 시간은 프로그램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이제 1시간 정도로 봐야 된다고. 1시간 정도. 그러면 4시간 정도 안에, 4시간 정도 안에 시퀀스 공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필답형을 빼고요. 필답형은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것,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작업형만 따져보겠습니다. 필답형 얘네들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난이도를 맞추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게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68에 비교해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작업형에서 통과하는 인원이 완장률이 너무 낮아요. 작업형 시험을 보면은요, 완장률이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완장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완장률이 보통 보면 5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50%까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만이 여기서 이제 동작 통과를 다 해야 되니까, 동작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동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해서 한 뭐 반 정도, 25% 정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 정도가 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돼. 검사를 하면은 반 정도 합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평균 완장률,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서 검사를 받는 인원이 평균 20%도 안 될 경우도 많아요. 20에서 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50%까지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업량을 줄여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작업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어판에 배관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5개씩 나가던 거를 이제 4개만 나가고, 밑에도 4개만 나가는 거예요. 4개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면은 완장률이 50%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작업량을 줄여라.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장 시간을 부활시켜야 돼요. 연장 시간. 30분 부활을 시켜야 돼. 이게 다시 이거를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산업외교 직원놈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작업량 엄청나게 많게 하고 필답형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뒷구멍으로 학원한테 시험지 빼다가 하게 하고 그들만 합격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엄벌에 쳐야 된다고요. 이놈은 정말 3년 꽉꽉 채워서 형을 받아야 되는 놈이야. 정말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런 놈이 다 있을까 난 참. 그래서 이런 사정도 모르고서 뭐예요 뒷구멍으로는 부정행위를 해서 계속해서 빼다가 그 짓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장 시간은 뭐예요 이런 것들 없애고 작업량 늘고 막 그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필답형 막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잘못됐죠. 그 원상태로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연장 시간을 이 부하를 한다고 그러면은 합격률이 지금 이 작업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뭡니까?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요걸 연장시키면은 합격률이 그래도 한 3%에서 한 4, 5%까지, 5%까지, 크게 5%까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장시간 부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필답형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필답형 시험은 정말 이 난이도를 정말 낮춰야 돼요. 낮췄을 때 이제 연장 시간을 부활한다면 5%까지 이렇게 합격률을 올릴 수가 있다.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이 뭐 6%다 그러면은 이 필답형의 난이도를 낮추고 연장 시간을 부활한다고 그러면 최대 뭡니까? 11%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거 두 가지예요. 필답형 없애라. 첫 번째 이제 필답형 시험 없애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업량 줄여라. 줄여라라는 거예요. 이 배관이 보면은 제어판을 나가면 요 4개 정도, 4개 위에 또 이렇게 4개 나가기, 5개씩 막 나오고 그랬다니까. 엄청나게 작업량이 많아요. 작업량을 줄여라라는 거, 작업량을 줄여라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연장 시간 부활, 30분 부활시켜라. 요 세 가지를 꼭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정부에다가 이제 탄원하고 민원하고 항의하고 해서 이 시험을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돼요. 지금 그 쓰레기 그 산업인력가공단 직원놈이 들어가가지고 뭐 실력도 안 되는 놈이 못된 짓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이 시험을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진짜 완전히 형을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건 나쁜 놈이라고. 그런 놈들. 아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폴리텍하고 그 양아치 학원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하고 붙어먹어서 그래. 돈도 받아먹었겠지.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돈 받고 뭐 접대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눈에 안 봐도 딱 보여요. 그렇잖아. 산업인력가 직원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그지? 맨입으로. 그잖아. 그렇게 하면서 뒷구멍으로 정보나 시험 문제를 시험 사전에 빼다가 그렇게 해서 일부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합격률을 또 맞추는 거야. 정말 참 비열하고 나쁜 놈이죠. 정말 양아치 학원들 그죠? 그것들하고 붙어먹어서 그 짓을 했으니 내가 봐선 최고의 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률을 계속 우리가 이제 아직은 멀었어요. 높여야 된다고. 한 15%에서 몇 프로? 15% 정도. 15%에서 18% 합격률이 적당합니다. 합격률은. 기능장 합격률은요. 15에서 18%요 범위가 20% 밑에 있지 않습니까? 10%를 넘고 20% 밑에인 15에서 18%가 가장 합격률이 적정합니다. 이 적정한 합격률입니다. 적정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합격률이 그래요. 그런데 이 합격률을 맞춰야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필답형을 좀 사라지게 하든지 사라지게 해야 돼. 얘는. 그럼 이제 앞으로 난이도를 좀 낮추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고 작업량은 지금 이렇게 윗배관 4개, 아랫배관 4개로 이렇게 작업량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5개씩 나간다고 제어판에서 줄여야 되고 연장 시간은 부활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은 이 합격률을 갖다 적정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험은.
PLC도 그 작업형 시험에서 보면 PLC 시험은 1시간 정도로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퀀스 및 공사 작업은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5시간이라고. 5시간. 이 5시간에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4시간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작업량을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장 시간 부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부에다가 직접 고용노동부에다 항의를 하라고 그랬어. 어? 민원을 하고 항의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만들어서 적정한 합격률로 만들자는 것이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 말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구만 그 산업인력과외공단 찌끄러기들 학원 찌끄러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한대. 근데 왜 제가 뭐 이거 선동을 이걸 해 가지고 뭔 이득을 본다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수험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공정하면서 제대로 적정하게 하고 적정한 합격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시험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선동이라고 그런 말을 써가면서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 미친놈들이지. 정신 나간 놈이야. 여러분들이 봐서도 이게 선동입니까? 여러분들 선동하는 겁니까? 아니 잘못된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고쳐 나가야 되고 또 뭡니까 그거를 정부에다가 이제 항의를 하고 민원하고 청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의 그 뭡니까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지. 아니 그 산업인력과외 독재자 놈들이 그 범죄자 집단 그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필답형 시험을 집어넣고 작업량 겁나게 많게 하고 연장 시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합격률을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으로 이제 올바른 시험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의 태도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선동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미친놈들이지. 그것들은 뭐예요? 산업인력과외공단 찌끄러기들이야. 찌끄러기들.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빼다가 하고 뭐하고 밥 벌어먹 처먹는 그 학원놈들이야. 학원놈들 폴리텍 놈들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동안 이 산업인력과외공단이 이런 행태를 계속 해왔고 또 그런 학원이나 폴리텍이 이 자주지에서 이 시험을 갖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전직 기술계가 썩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고쳐 나가야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뭐 선동한다 어쩐다. 아니 그건 잘못됐지. 내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나가야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제 의견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선동했다 어쩌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신병자들이야. 잘못된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적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적정하게 만들려면 합격률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좀 굵게 써보자. 합격률이 15에서 18%가 나오는 게 이게 적정합니다. 적정 합격률입니다. 요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15년인가 16년을 했나? 하여튼 그 15년, 16년 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이 전기 기능장만 내 전기밥을 먹은 지 한 30년을 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30년은 됐어. 근데 15년, 16년 동안 이 전기 기능장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했는데 그동안 지켜본 이 합격률을 보면은 15에서 18%가 적당하다. 그리고 다른 기능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합격률이 안 나오는 게 있어. 이 15에서 18%이 안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50% 넘어 이런 것들은 기능장이 아니야.
그건 기능장 시험이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50%가 넘는 거는 부정이 개입이 돼 있어. 걔네들 몰래 그 짓을 하는 거야. 이 감독관하고 출제자하고 산업일과 직원이 이 뒷구멍으로 빼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50%가 넘는 기능장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능장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그것들 다 조사해서 잡아쳐놔야 돼, 감옥에다가. 그 산업혈과공단 직원이 연루가 돼 있어, 그거. 뒷구멍으로 빼는 거라고, 출제자하고. 해가 빼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50%를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도요. 기능장 시험은 합격률이 적정 합격률이라고 하면은 10%에서 20% 범위, 그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18%가 가장 적당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업일까지 그냥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필답형을 일단 난이도를 낮추라고 그래. 필답형 난이도 낮춰버리고 작업량을 줄이라고 그래. 아직도 지금 많다. 제어판에서 위아래로 나간 배관의 개수는 4개, 4개로 끝나라. 지금 5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줄여라. 어차피 이 시퀀스 공사 작업 4시간 해야 되잖아. 이 4시간 분량이면은 기능사도 5시간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은 기능사보다 지금 작업량이 훨씬 많잖아. 이 배관이 위아래로 4개씩 이렇게 나가도 이 제어판이 복잡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작업량은 줄여야 된다. 시퀀스 공사 작업에. 그래서 배관을 하나 더 줄여라. 라고 건의를 하고요. 지금 68회에 비해서 4개만 나가게끔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연장시간 부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장시간 부활을 시키라고 하세요. 연장시간 30분.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작업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투는 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기능장 작업형 시험은요. 그런데 1분이 1초가 아깝다고 뚜껑 하나 못 닫아가지고 불합격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럼 연장 시간 써가지고 연장 시간 10분만 써도 뚜껑 그거 다 닫잖아.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동작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시험이 돼야 된다고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의견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도 이제 공부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시험이 공정해지고 좋은 시험이 되는 것이지 지금의 그 형태나 그 좀 전에 이제 그 산업일과 직원이 기소되기 전에 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은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을 해가 나가면서 좋은 시험으로 바꿔 나가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걸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해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변해가게끔 여러분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민원하고 항의하고 또 뭐예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산업인력가공단에다 직접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얘네들은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들 멋대로 하는 거고 지들이 독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독재를 휘두르는 애들이야. 갑질 부리고 그랬던 애들이야. 얼마나 우리한테 갑질을 부렸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가 직원 담당 직원 찾아가서 가면은 어디라면 출장 갔대.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리더구만. 과거에는 가면은 가서 감독관한테 따지라고 막 그러고 막 갑질 부리고 뭐라고 막 그러고. 그죠?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이 정신을 못 차린 애들이 아직 산업일과구나. 얘네들은 정말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더 그래야 돼 앞으로. 그러려면은 어차피 정부에다가 직접 건의를 하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라든가 하시고 우리가 안 된다면 국회에 나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집합 시위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바꿔 나가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공정한 시험, 정당한 시험으로 바뀌지가 않는다.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그죠? 이 합격률을 보면 돼. 합격률을 잘 이렇게 보면은 이 시험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합격률을 갖다가 임의대로 그 전에 이제 기소된 그 산업일과 팀장이라는 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게 내고,
다 떨어뜨리고 그 일부만 합격시키게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학원하고 양아치 학원하고 붙어 먹어서 그런 짓을 벌였지. 그렇게 해서 맞췄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었는데 이 성공적으로 합격률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시한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가장 오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또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보고 계속 깊이 연구하고 본 사람이 저지 않습니까?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장 오랫동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 시험이 이제 정당하게 공정하게 가야 되고 합격률이 적정 합격률이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정의 과거의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지만이 이 공정한 시험이 되고 이런 적정한 합격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산업외과 직원놈이 뒷구멍으로 양아치 학원이나 폴리텍에다가 시험지 빼다 주고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격률을 맞췄잖아.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도 이 합격률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않았던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엄청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게끔 우리가 뭐 엄벌 탄원서라든가 진정서를 집어넣어가지고 엄벌에 처하게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제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이렇게 가시면은 앞으로 이 시험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합격률은 이제 적정 합격률로 이제 올라갈 것이고 합격자 수도 적정히 올라가고 이제 새로운 전기 기능장애 시대가 다시 찾아와서 과거에는 3,000명씩 봤어요. 3,000명 지금 1,000명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1,000명도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그 과거에 3,000명씩 보던 그런 과거의 그 합격률은 3,000명씩 보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보고서 합격하면 좋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전기기능장애 혁력사 49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지키고 이 시험을 갖다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꼭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